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2일 경인 첫 번째 기사 1416년 명령락 14년 김인우를 무릉도 등지의 안무사로 삼아 파견하다. 호조 참판 박습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강원도 도관찰사로 있을 때에 들었는데 무릉도의 주회가 7식이고 곁에 소도가 있고 전지가 50여 길이 되는데 들어가는 길이 겨우 한 사람이 동행하고 나란히 가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방지용이란 자가 있어 15가를 거느리고 입거하여 혹은 때로는 가외로서 도둑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섬을 아는 자가 삼척에 있으니 청컨대 그 사람을 시켜 가서 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다고 여기어 삼척 사람 전만옥 김인우를 불러 무릉도의 일을 물었다. 김인우가 말하기를 삼척 사람 이만희 일찍이 무릉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 섬의 일을 자세히 압니다. 하니 곧 이만을 불렀다. 김인우가 또 아뢰기를 무릉도가 멀리 바다 가운데 있어 사람이 서로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역을 피하는 자가 혹 도망하여 들어갑니다. 만일 이 섬에 주접하는 사람이 많으면 외적이 끝내는 반드시 들어와 도둑질하여 이로 인하여 강원도를 침노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겨 김인우를 무릉등지 안무사로 삼고 이만을 반인으로 삼아 병선 2처 초공 2명, 인해 2명, 화통, 화약과 양식을 주어 그 섬에 가서 그 두목에게 일러서 오게 하고 김인우와 이만에게 옷, 입, 화를 주었다. 무릉도는 울릉도를 말하는데 그 옆의 소도는 분명 독도를 가리키는 자르이다. 가외는 왜구를 가장하여 중국이나 조선 해변을 약탈하던 가짜 왜구, 당시 해변에 살던 불안당이 간혹 무리를 지어 가외구로 행세를 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2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다시 침장고를 두다. 침장고는 궁중에 쓰는 김장을 맡아서 담그던 창고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2일 경인 세 번째 기사 각도 부윤 판 대도호 부사 등에 딸린 군관 중 각 1인을 없애다. 군관 3인 가운데 각각 한 사람을 없앴으니 병조의 계문을 따른 것이었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3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악독 산천의 제사에 관원을 파견하는 국정을 정하다. 예조에서 악독 산천의 제사를 행하는 식을 올리기를 기내는 조관을 차견하고 기외는 소재지의 감사와 각 고을의 수령이 때로 제사하여 고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4일 임진 첫 번째 기사 화성이 남두 제5성을 범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5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강무하는 장소에 경작을 금하지 말도록 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6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의정부 6조의 군으로 각도의 별선을 다시 바치게 하다. 별선은 특별한 진선을 말한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6일 가보 두 번째 기사 문무과의 언영년을 베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7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외의 소산이 아닌 물건을 무역하는 문제관에 의논하다. 예조에 명하여 외사의 바치는 것이 만일 그 나라의 소산이 아니거든 받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중국의 물건을 도둑질하였으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예조에서 또 아뢰기를 일본의 객인과 흥리 외인이 파는 중국 물건을 무역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에 경상도 수군 도절제사 정관이 승정원에 글을 붙이기를 외사에 본래 중국에서 훔친 물건을 우리나라에 팔아서 의식을 좌래하는데 일찍이 교지를 내려 외사에 도둑질한 중국 물건을 서울과 외방에 팔지 못하게 하였으니 지금 외사가 노기를 발하여 형세가 장착 변을 낼 것 같습니다 하였다. 의정부 6조 대간에서 상언하기를 외인의 성질이 본래 사납고 악하여 기뻐하고 노하는 것이 무상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식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반역의 마음을 품어 변경을 침노하여 민명을 살해할 것입니다. 빌건대 전하는 모르는 채 하여 외방에서 매매하게 하고 다만 서울 안에서 매매하는 것만 금하는 것이 어떠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중국의 신이라고 일컬으면서 중국의 물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박은희 아뢰기를 전하의 말씀이 지극하나 중국의 도적을 접대하는 것이 중국의 물건을 사는 것보다 무엇이 나을 것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왜 살을 우대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해의 백성을 위하는 것인데 이미 중국의 도적을 접대하였으니 중국 물건을 외방에서 파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흥리 외인은 장사하는 일본 사람이다. 태종칠록 32군 태종 16년 9월 7일 을미 두번째 기사 세자 빈객 병계량이 예골하여 중용을 세자에게 진강하도록 청하다. 임금이 옛날부터 자식을 바꿔서 가르치었고 또 나이가 이미 장성하였으니 내가 가르칠 수 없다. 경등이 중용을 가르쳐서 그 뜻을 통하게 하여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라 하였다. 하루는 필선 정초 등이 세자전에 매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보내기를 청하니 세자가 이것은 작은 물건이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말을 달려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보기만 할 뿐이다. 빈객에게 고하지 말라 하였다. 이때 충녕대군이 배우기를 좋아하니 빈객인의 병계량 등이 마음으로 시기하여 여러 번 서연해서 충녕대군을 칭찬하여 세자를 격려하였다. 병계량이 매양대군의 사관에게 읽는 것이 무슨 글인가 하고 물어서 아무 글을 읽는다고 대답하면 반드시 칭찬하고 탄미하였다. 태종실록 32군 태종 16년 9월 8일 병신 첫번째 기사 유우소에 다시 낙을 바치라고 명하다. 태종실록 32군 태종 16년 9월 9일 정유 첫번째 기사 함주목을 함흥부로 영흥부를 화주목으로 연길도를 고쳐 함길도로 삼다. 함주목을 성격하여 함흥부로 삼고 다시 영흥부를 화주목으로 삼고 연길도를 고쳐 함길도로 삼았다. 태종실록 32군 태종 16년 9월 9일 정유 두번째 기사 함길도 도순문사 등에게 매를 바치라고 전지하다. 함길도 도순문사, 함길도 도안무사, 강계병마사에게 매를 바치라고 전지하였다. 태종실록 32군 태종 16년 9월 9일 정유 세번째 기사 전현령 양녕발 등을 노비 상속의 부정으로 직첩을 거두고 논죄하다. 전현령 양녕발, 전감모 유식, 전감찰, 김사태 등의 직첩을 거두고 율에 따라 논죄하였으니 양녕발 등이 삼촌질 양용생을 서을이라 하여 노비를 감하여 준 때문이다. 태종실록 31군 태종 16년 9월 11일 기해 첫번째 기사 상황을 모시고 동교에서 매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다. 태종실록 32군 태종 16년 9월 12일 경자 첫번째 기사 공처의 노비를 각사에 나누어 보내는 문제를 기한을 정하여 끝내게 하다. 세권색이 아래였기 때문에 공처의 노비를 각사에 나누어 보내어 기한을 정하여 결절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12일 경자 두번째 기사 예조의 건의로 원단, 사직, 풍운, 레우, 선농단 등의 제시를 짓다. 원단, 사직, 풍운, 레우, 선농의 여러 단의 제시를 지었으니 예조의 계문에 따른 것이었다. 또 아뢰기를 제삿날에 혹비와 눈을 만나면 중혹 위로 하여금 악차를 설치하여 행제하게 하소서 하고 아뢰기를 원단, 풍우, 레우의 여러 단을 빌건대 예전 제도에 의하여 쌓고 단박 사방에 나무를 심고 각각 인정을 정하여 지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학자는 임금이 거둥할 때 임시로 쉴 수 있도록 장막을 두루 친 곳을 말한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13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이문간이 금난관으로 외관의 소란을 금지하지 못하여 파직시키다. 풍적창사 이문간을 파직하였다. 이보다 먼저 이문간이 의금부도사로 외관 금난관이 되었는데 한 외인이 밤에 칼을 뽑아가지고 소란을 부리다가 순간에게 잡혔다. 헌사에서 이문간이 소란을 금지하지 못한 것을 논핵하니 파직시켰다. 외관 금난관은 조선시대 때 금난패를 가지고 금제를 금하여 하지 못하게 함을 위반한 사람을 더듬어 찾기도 하고 잡아들이기도 하던 임식관원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14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여흥부흥권의 기일제에 드는 물품을 공급하다. 기일은 9월 15일이었다. 내섬시에 명하여 공급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14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도관찰사에게 권진에게 불경한 검교 한성년 조유의 직첩을 거두다. 조유는 전라도 순천부에 사는데 금년의 가뭄으로 인하여 검교의 직을 받았었다. 도관찰사 권진이 외산 초제의 향촉을 받들고 가는데 조유가 길에서 만나 가선대구가 귀한 것이라고 믿고 말을 달려 지나갔다. 권진이 그 불경한 죄를 청하였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1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편전에 나아가 의정부 6조 대간을 인견하고 간단한 술자리를 베풀다. 편전에 나아가 의정부 6조 대간을 인견하고 인하여 소작을 베풀었다. 소작은 작은 잔치를 말한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16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노친이 있는 대정 현감 바국 정의 현감 신치에게 부임을 취소하다. 두 사람이 모두 노친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골라서 대신하라고 명하고 또 말하였다. 이제부터 제주목사 판관과 현감을 노친이 있는 자는 차임하지 말라.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16일 갑진 세 번째 기사. 환도를 골문에 들여온 내시 2세를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다. 내수 2세에게는 장 100대를 때리고 혹은 주맹인 내수 2수 기인 마를건에게는 60대를 때리고 사약 김사진을 파직시켰다. 처음에 2세가 입직하는 밤에 보자기에 환도를 싸가지고 골문에 들어왔다. 사건을 아뢰니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2세와 함께 숙직하면서 고하지 않은 이수 마를건은 죄가 교형에 해당하고 도남원 파직 주맹인은 장 100대와 유 3천리에 해당합니다. 사약 김시진은 죄가 불응위율의 사리가 중한 장 8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모두 감등하여 논하라고 명하였다. 내수는 환관이고 불응위율은 범죄 사실이 법률의 정조문에 그 죄명이 규명되어 있지 않은 가변 잡죄를 다스리는 율인데 장 80대에 해당하였다. 세종실록 13권에 보면 불응위라는 것은 바로 과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19일 정미 첫 번째 기사. 권영균 등 4인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황제가 권영균 등을 특별히 후하게 대접하고 말하기를 원민생은 어째서 오지 않았는가? 뒤에 꼭 들어오라. 하고 또 황음이 전지하기를 옥등으로서 큰 것 10개를 뒤에 오는 사신에게 붙여서 진언하고 이제부터는 권영균 등은 조수를 기다려서 와서 보라 하였다. 네 사람이 각각 하사를 받은 양, 말, 은정, 채단을 바치었다. 옥등은 백석으로 만든 돌 등잔을 말한다. 당시 중국과의 교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물품이었는데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백석이 나는 곳은 강원도 평창의
평안도 승천의 관음굴, 함길도 고원의 백석굴이 있었다. 석등잔이라고 한다. 은정은 은전을 말한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19일 정미 두 번째 기사. 회안대군의 딸이 혼인할 때 필요한 혼수를 주도록 명하다. 전라도 도관찰사 권진에게 명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19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선대왕과 왕비의 귀신 제재에 모두 술과 감주를 쓰라고 명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주서에 제사에만 이 술을 쓰라고 하였으니 예전부터 제사에 술을 쓰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본조의 선왕선 후의 기신제에 모두 요전이 있는데 홀로 태조강헌 대항 신의왕후 요전에만 술을 쓰고 그 나머지 요전에는 모두 다 탕을 쓰니 대단히 예의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빌건대 태조 요전의 예의에 의하여 기신마다 모두 술과 감주를 쓰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19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세자가 흥덕사에 가서 신의왕후 기신에 소향하다. 바둑 두는 자 2, 3인을 불러서 바둑을 두었다. 충녕대군이 세자의 지존으로서 아래로 간사한 소인배와 노름놀이를 하는 것이 이미 불가한데 더군다나 기신에 있어서이겠습니까? 하니 세자가 너는 관음전에 가서 잠이나 자라 하였는데 대개 끄려한 까닭이었다. 대군이 항상 세자에 근신하지 못하는 것을 간하기를 조물주가 이빨을 주고 풀을 없애고 날개를 붙이고 두 발을 주는 다름이 있고 성인군자와 야인의 분수를 밝히었으니 각각 당연한 법칙이 있지 않음이 없어서 어지럽힐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미세한 사람과 더불어 잔단 오락을 즐길 수 있습니까? 하니 세자가 매우 좋아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2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백성들의 농사 형편을 허위 보고한 지배 천군사 한승순을 파직하다. 처음에 배천 백성이 농사를 게을리하여 그 생업을 잃은 자가 있었다. 명하여 그 까닭을 한승순에게 물으니 한승순이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호조 좌랑 김보중을 보내어 가서 보니 한승순이 보고한 것이 과연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의건부에 내려 국문하여 파직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21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세자에게 명하여 좌우 빈객 인해와 조용을 문병케 하다. 우빈객 예조 판서 조용의 병을 그 집에 가서 묵게 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22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국고의 쌀콩을 잘못 교부하여 손실을 가져온 최도원 박미를 파직하다. 처음에 최도원은 지보성군사가 되고 박미는 판고흥 현사가 되어 국고의 쌀과 콩을 잘못 교부하여 손실을 가져왔는데 이때 이르러 모두 파직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2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세자를 방황케 한 성공부정 구종수 악공 이오방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임금이 항상 세자를 옳은 방도로 가르쳤는데 세자는 주색에 빠져서 가르치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갑사를 시켜 문을 파수하여 자빈이 출입하는 것을 금하였다. 구종수가 세자에게 잘 보여서 후일의 공을 도모하고자 하여 이 오방과 더불어 대나무 다리를 만들어 밤마다 담을 넘어 궁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유의하고 혹 밤에 세자를 제 집으로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혹 남모르게 여색을 바치고 비밀리 매를 드리고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일이 발각되어 옥에 가두었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24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섭대장 섭대부 방패를 차년이 많은 자부터 거관하게 하는 것을 항식으로 삼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강령의 섭대장 섭대부와 방패를 모아서 차년이 가장 많은 자를 거관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식을 삼으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2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구종수는 경성군에 귀양 보내고 이 오방은 공주 관노에 환속시키다. 구종수는 장 100대를 때려 경성군에 귀양 보내고 이 오방은 100대를 때려 공주 관노에 환속시켰다. 임금이 편전에 나아가서 이원 황희를 인견하고 구종수의 죄악과 세자의 행실을 교유하니 황희가 대답하기를 구종수의 한 짓이 응견의 일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하고 또 세자는 연수합니다. 세자는 연수합니다 하고 두 번씩이나 말하였다. 하윤이 구종수의 일을 듣고 예고를 하니 임금이 내전에서 인견하였다. 임금이 말이 있기 전에 하윤이 눈물을 흘리며 아뢰기를 세자의 직책이 장차 종사를 주관할 터인데 지금 거칠고 엄난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마땅히 구종수를 베어 후례를 경계하고 더욱 방금을 더하여 난의 근원을 건절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 말에 감동하였다. 의건부에서 아뢰기를 구종수가 궁성을 넘었으니 죄가 교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정부 6조 대간에 전지하기를 이 사람을 또한 삼복을 기다린 뒤에 형을 집행할 것인가 하였다. 형조 판서 안등이 아뢰기를 오구이 의심나는 것은 삼복을 기다려야 하지만은 궁성을 넘어 들어간 것은 죄가 더 큰 것이 없으니 무엇을 기다릴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여러 경들이 모두 안등의 말을 옳다고 하였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조금 있다가 대사원 김여지와 사간 박수기가 아뢰기를 구종수의 죄는 다시 의논할 것이 없으나 궁성을 넘어 들어간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그 까닭을 국문한 후에 죽이소서 하였다. 이에 의금부에 명하여 함께 출입한 자를 물었으나 말이 세자에게 관련되므로 숨기고 다시 캐어 묻지 않았다. 그 어미가 신정하여 사형을 용서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누가 세자에게 미친다고 하여 말감에 따라 장 100대와 도 3년에 처하여 경성으로 귀양 보내고 이 오방은 장 100대를 때려서 본역에 따라서 역을 정하였다. 삼복은 사죄에 해당하는 죄인을 신중히 처결하기 위하여 세 차례나 거듭하여 죄상을 조사하는 법인데 사죄 삼복법이다. 말감은 죄를 감면하여 주던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26일 가빈 첫 번째 기사 동교에 거둥하여 매사냥을 구경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26일 가빈 두 번째 기사 세자전이 내시 우적과 사약 백순 이우를 내쫓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27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큰 바람이 불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27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정력 맹사성 성발도 탁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력을 호조판서로 맹사성을 예조판서로 성발도를 판한승부사로 탁신을 2조 참판으로 삼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2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빈객 병계랑 등이 세자의 계심을 들어 적을 변호하다. 대간에서 구종수 등을 유례에 의하여 논지하기를 청하니 윤호하지 않았다. 세자가 서연관에게 말을 전하기를 그늘의 일을 서연관이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내가 서연관을 멀리하고 소인을 친히 접하여 상위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니 불효가 막대하다. 서연관과 공론이 어떻다고 하겠는가. 후일 조에 어떻게 백관을 보겠는가. 내가 이제부터 서연에 부지런하고 불효의 일을 행하지 말고자 하나 생각만 하고 조처를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다 하니 빈객 병계랑이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시종 한결같이 하면 가합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비록 지극히
서거나 남을 책망하는 데는 발달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재주가 없으나 주상께서 명하여 서영관으로 삼았으니 우리들의 말을 들으면 가합니다 하였다. 세자가 옛날부터 부모에게 불효하고 선한 일을 한 자는 없다. 나도 또한 글을 읽었으니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내가 이제부터 불효를 하지 않고자 한다. 만일 불효를 한다면 성상께서는 비록 자식이라 하여 사랑하더라도 하늘이 어찌 아끼겠는가 하였다. 이에 빈객과 서영관이 두세 번 강하기를 청하니 세자가 오히려 나오지 않고 말하기를 명일에 강하겠다 하였다. 이튿날 변계랑 등이 서영관을 거느리고 예고를 하여 전일에 세자가 하던 말을 아뢰니 전지하기를 내게도 또한 허물을 뉘우치는 말을 하였다. 다만 이 말이 전에는 듣지 못하던 말이다. 내가 실로 기뻐한다. 경등은 이로 인하여 말을 다하여 가르치는 것이 가하다. 지금이라도 허물을 고치면 늦지 않다 하였다. 변계랑 등이 돌아가 세자에게 보고하고 이어서 자경잡을 지어 세자에게 보이고 서연청에 썼는데 그 글은 이러하였다. 자경잡은 잠은 세자가 스스로 인도하는 글이다. 예전 이래로 그 어버이에게 불효하고 능히 부귀를 누리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이제 이후로 불효를 한다면 부모는 비록 사랑하더라도 하늘이 반드시 싫어할 것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28일 병진 두번째 기사 창덕궁에서 종묘로 통하는 세자전 서쪽 담장 문에 담장을 쌓다. 세자전 서쪽 담장문에 가서 담장을 쌓을 터를 보았다. 창덕궁 동납 현문으로부터 종묘 북쪽 담장에 통하는 것이었다. 세자전 환자 박영을 불러 말하였다. 재양때를 당하여 내가 치제하고 종묘에 나갈 즈음에 법령을 할까 두려워 담장을 쌓는 것이니 너는 이 뜻을 세자와 서영관에게 말하라.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29일 정사 첫번째 기사 구종수의 주회를 청하는 사헌부 사관원의 상소문 헌부의 소는 이러하였다. 신등은 거기 생각건대 신상필벌은 왕법의 상경입니다. 구종수가 강망하고 아첨하여 예전 기축년에 죄를 범하여 외방에 귀양 갔다가 지금 다시 조정에 발을 붙이어 외람댁의 사품에 이르렀는데 성은을 몸받지 않고 세자의 춘추가 장성하지도 못하여 추향이 정하여지지 않은 때에 사사로이 뵙고 물건 바치기를 꾀하여 드디어 시정 천내의 무리와 더불어 어두운 틈을 엿보아 종료 담 안에 잠복하여 궁성을 넘어 들어갔으니 정상이 개나 쥐와 같고 행실이 실로 부도하니 이것은 세자에게 불리하고 전하에게 불충한 것이 분명합니다. 빌건대 율에 의하여 과제하여 왕법을 바로잡고 후인을 경계하소서. 간원의 소는 이러하였다. 신등은 거기 생각건대 형벌이 죄에 적당하면 악한 짓을 하는 자가 두려워할 줄을 알고 죄는 중한데 벌이 가벼우면 악한 짓을 하는 자가 징계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구종수가 궁성을 넘어 들어간 죄를 의금부에서 교살의 율에 의하여 아뢰었는데 곧 유윤을 받았으니 신등이 생각하기를 형벌이 그 죄에 적당하다 하였으나 마침내 시행하지 않고 장 100대를 때려서 외방에 귀양 보내는데 그쳤으니 전하께서 호생하는 마음을 후하다고 하겠으나 우순의 지극한 의짐으로서 죄가 의심스러운 것이 있은 뒤에야 가벼운 것에 따라서 다스렸고 의심할 것이 없는데도 경한 것을 따랐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구종수가 간휼한 마음을 품고 밤에 궁성을 넘는 것이 4~5차례에 이르렀으나 끄려하는 것이 없었으니 그 죄가 죽어야 할 것은 우부우부도 함께 아는 것입니다. 사형에 의심할 것이 없는데 경전을 따르니 신등이 거기 생각하는데 유감이 있습니다. 몸으로 이러한 죄를 범하고 머리를 보존하게 되면 악한 짓을 하는 자를 어찌 징계하겠습니까? 후일에 불귀한 일을 자행할 것은 또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유사로 하여금 율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을 허락하여 신민의 바라는 것을 쾌하게 하소서. 임금이 윤호하지 않고 내가 매양 죄를 결단할 때를 당하면 반드시 말감에 따른다.
이 사람은 마땅히 죽을 죄 가운데 죄말단이다 하고 명하였다. 이제부터 대간의 한 사람은 부득이 원이 할 공사가 있는 외에는 본사에 근무하는 것을 그만두고 서연에 근무하는 것으로 항식을 삼으라. 원인은 대간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대간의 관원이 둥글게 둘러앉아 의논하고 그 가부를 서결하던 제도이다. 태동시록 32권 태동 16년 9월 29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상주 임내의 호계 현을 문경현에 예속시키다. 임내는 속현, 향소, 부곡, 장, 처, 사를 통칭하던 말인데 호장이 다스리고 중앙의 행정관이 파견되지 못한 지역이다. 태종시록 32권 태종 16년 9월 29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예조의 건의로 고려 공양왕의 능호를 내리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속작치 통감에 송태조가 주나라의 선위를 받았는데 주제를 받들어 정왕으로 삼고 태후를 주태후로 삼았고 계보 6년에 주정왕이 방주에서 죽음에 도로와 도릉 옆에 장사하고 순릉이라 이름하였으니 빌건대 이 제도에 의하여 공양왕의 능호를 주고 그 비를 봉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시록 32권 태종 16년 9월 29일 정사 네 번째 기사 통례문의 업무를 예조에서 관할하도록 하다 각조의 재량권 문제 예조에서 아뢰기를 6조가 각각 소속을 거느려 그 직책을 분장하여 대사는 취재하고 소사는 전단함은 곧 주관 육경의 유죄이니 잔단 사무를 친히 집행할 것이 없습니다. 본조에서 아직도 전조 말년을 승습하여 대소 조회의 각사의 거둥을 친히 알리게 하니 관사를 설치하고 직책을 나누는 뜻의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빌건대 통례문으로 하여금 본조의 행위를 받아서 각사에 이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시록 32권 태종 16년 9월 29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유산우를 판 상주 목사로 삼았다가 헌사의 탄핵을 받아들여 취소하였다. 헌사에서 탄핵하여 계문하기를 그 몸이 바르지 못하니 백성에게 임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유산울의 죄가 작고 또 일찍이 근시한 사람인데 그 직책을 파면시킬 것을 청하기를 이렇게 부지런히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대사헌 김여지가 말하기를 유산울의 죄가 율에 의하면 작지 않고 또 전에 회수한 직첩이 아직 환수하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판록을 제수하니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미편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시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안개가 끼다. 태종시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유산울의 직첩을 환급한 것을 명하다. 태종시록 32권 태종 16년 10월 2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정조사로 이도분 이발을 경사에 보내다. 명년 정삭을 할애하기 위함이었다. 태종시록 32권 태종 16년 10월 2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동교에 거둥하여 제산릉 고증사 진산부원군 하윤을 전송하다. 처음에 성정원에 전지하기를 진산이 10월 초 2일 함길도에 가는데 비록 위로하여 잔치하고자 하나 저 사람이 술을 마시지 못하고 또 오래 앉는 것을 편안히 하지 못한다. 내가 풍악을 베풀어서 문 밖에 전송하고자 하나 다만 동양대제가 초 7일에 있으니 서팽이라고는 하지만 7일 제계에 혐의가 있을까 의심한다. 성문 밖에 전송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하니 조말생이 대답하기를
친히 행하면 7일 제계를 하여야 하지만은 만일 서팽이면 3일 제계를 하는 것이 이미 정한 제도가 있습니다. 또 여러 능을 위하여 전송하는데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며 임금이 그렇게 여겼다. 이때에 이르러 선 아메나가 전송하고 이나여 안마, 모구, 모관, 임, 화와 유이 일습을 주고 종사관에게 각각 차등 있게 하사였다. 하윤이 그 첩의 아들을 임금에게 베이고 말하기를 이 아이의 이름은 하장이고 그 아우가 있는데 하연입니다. 청컨대 전하는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다. 세자가 또한 동교에서 전송하였다. 이는 겨울옷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7일 을축 첫번째 기사 상왕을 모시고 광주 위요성에서 사냥하고 수릉을 돌아본 후에 다음날에 환궁하다. 임금이 상황을 받들어 광주 위요성에서 사냥하고 초파일에 환궁하였다. 이원이 계문하기를 지난번 수령에 거동한다는 명령이 있었는데 만일 그렇다면 여러 일을 준비하여야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근자에 강무의 거동이 있었는데 지금 만일 나가서 자면 어느 날짜가 있을까 두렵다. 일찍 나갔다가 늦게 돌아오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이원이 대답하기를 만일 그날에 환궁하면 상처가 필요할까 두려우니 청컨대 하룻밤을 자고 돌아오소서 하니 그대로 따라서 이날의 수령을 돌아보았다. 수령은 임금이 살았을 때 미리 만들어 놓는 능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7일 을축 두번째 기사 하천추사 공부의 졸기. 하천추사 인영부윤 공부가 경사에서 졸하였다. 서장관 전 예조정랑 박조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7월 29일에 공부가 남경 회동관에서 병들어 죽었는데 황태자가 치제하기를 조의를 받는 날에 예의가 엄숙하고 공손하였다. 여차에서 죽었으니 불쌍하도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아래의 영지를 받들어서 뼈를 불살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임금이 불쌍히 여기어 쌀고 콩 50석과 종이 100건을 부의하고 중사를 보내어 사죄하고 인하여 명하기를 이제부터 북경에 가서 죽은 자는 정이 품은 60석을 부의하고 종이 품은 50석을 부의 예를 삼으라 하였다. 공부는 감음현 사람인데 자는 백공이요 자호는 어촌이다. 시를 잘하고 더욱 초서와 예술을 공교하여 그 필적을 얻는 자는 보화로 여기었다. 홍무병진년 과거에 합격하여 차자방 필도치가 된 지가 9년이고 문서 응봉사 별감 제조가 된 지 30여 년이었다. 일찍이 전이 불영이 되어 옛 재상 이인임의 시호를 황목이라 정하니 그 종당이 이를 갈았으나 공부가 움직이지 않았다. 무인년의 고 황제가 우리나라의 사명에 잘못이 있는 것을 노하여 그를 지은 사람인 정도전을 불렀으나 정도전이 병을 칭탁하고 가지 않으니 황제는 공부가 글씨를 썼다고 하여 불렀다. 공부가 아무렇지 않은 듯이 길에 올라서 휘바람 불고 시를 읊기를 태연자약하게 하여 사생을 계의하지 않았다. 마침 사함을 받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 공부가 성품이 너그럽고 솔직하고 우스갯소리를 좋아하였으나 청렴하고 조용하고 욕심이 적어 물건을 가지고 다투는 일이 없어 세상에 추종을 받았다. 오직 도가를 몹시 좋아하여 병이 심하자 도사를 청하여 초제를 베풀었는데 명등이 꺼지며 도사가 탄식하기를 병이 낫지 못하겠다 하였다. 뼈를 태우자 갑자기 풍우가 급히 이르니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아들은 공달이었다. 회동관은 중국 명나라 시대에 중국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사인데 원나라 시대 1272년에 설치되어 명나라 시대는 우역의 일도 아울러 맡아보았다. 차자방 팔도치는 정방의 지인을 말한다. 몽고 때 무선의 전주를 맡은 정방을 차자방이라고 하였다. 이 일을 맡아보던 문사를 팔도치라고 하였다.
명등 초제를 지낼 때 병자의 운명을 가늠하기 위해 켜놓은 등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0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일향주 사람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0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원종공 신에게 준 토지와 노비의 상속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형조에서 하사받은 노비의 상전법을 계문하였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원정공신의 전민 안에 전지는 당사자가 죽은 뒤에 군자에 환속하는 것은 이미 일찍이 수교하였는데 그 노비도 당사자가 죽은 뒤에 또한 도로 속공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하교하기를 사폐하여 자손이 서로 전하는 것을 허락한 전지와 노비는 도로 속공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토지가 좁고 저축이 넉넉지 못하니 만일 원정공신전과 별사전을 모두 자손이 서로 전하는 것을 허락하면 역세가 무궁하니 사전의 폐단이 장차 다시 전과 같이 될 것입니다. 상항의 전지를 자손이 상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맙소서 하니 윤화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0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평양의 토관을 혁파할 것을 청하니 윤화하지 않다. 황희가 아뢰기를 평양 함흥을 청컨대 다른 도목의 예와 같이 하고 토관을 혁파하고 향리를 두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백성이 이목에 익은 지가 오래니 예전대로 두는 것이 가하다. 또 평양은 중국 사신이 내왕하는 땅이니 또한 미간이 되지 않는가. 혁파하는 것은 옳지 않다. 토관은 고려 조선 시대 때 평안도 함길도의 부, 목, 도호부의 토착민을 회유하기 위해 따로 설치한 관직인데 오품으로 한정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0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이 양몽에게 예기 원령의 준행을 묻다. 임금이 예기 원령의 일을 지금도 준행하는가 하니 이 양목이 땅에 엎드려 대답을 못하자 황희가 대답하였다. 개화하는 일 같은 것은 지금도 준행합니다. 신이 일찍이 예조 판서를 지냈기 때문에 압니다. 개화는 불을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내병조에서 매년 사시의 입절일에 개하의 토왕일에 나무를 뚫어 비비어 불을 새로 만들어 각궁, 관청, 대신의 집 따위에 나누어 주던 일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0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용안 등에 다시 현감을 두고 부령, 보안 등 통폐합하다. 다시 용안, 함렬, 동북에 현감을 두고 부령, 보안을 합하여 보안현으로 하고 화순, 능성을 합하여 순성현으로 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0일 무진 여섯 번째 기사. 울산 군성이 무너지자 당시 축성 감독한 흥해군 지사 이사청 등의 직첩을 거두다. 이보다 앞서 이사청이 지 울산군사 전시귀, 봉화 현감, 박금, 언양 현감, 김사제, 수군만호, 심귀수 등과 더불어 울산 군성을 감독하여 쌓았는데 두어 달이 못되어 무너졌다. 사헌부에서 그 죄를 청하니 아울러 직첩을 거두고 죄를 속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권영균 등 사인의 귀국을 위로하려고 광년루에서 술자리를 베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1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빈객 병계량의 의견을 들어 강무시에 세자가 남아 공부하게 하다. 빈객 병계량 등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강무에 세자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데 세자가 남아서 학문하기를 청하니 어찌할까 하니 병계량이 대답하기를 다만 주상께서 여러 날 밖에 계시면 올해 문안을 권하게 되고 또 칠안이 무상하니 무사를
또한 배우지 않을 수 없으나 강무가 여러 날이 아닙니다. 가만히 듣건대 세자가 활쏘기 말타는 것이 이미 능하다 하니 남아서 학문하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였다. 세자도 또한 말하기를 한 글을 통하고자 한다 하니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가하다. 태종치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1일 기사 세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강무에 따라가서 범법자를 살피겠다고 하니 불륜하다. 군법이 대단히 엄하니 어찌 법을 범하는 자가 있겠는가. 태종치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2일 경호 첫번째 기사 명황제가 남경에서 돌아왔으므로 문안사 희천군 김우를 경사에 보내다. 황제가 남경에서 환가하였으므로 기글을 훈문하고자 함이었다. 석등잔 큰 것과 작은 것 아울러 10개를 붙여 보내어지는 하였다. 돌로 만든 등잔 옥등을 말한다. 태종시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2일 경호 두번째 기사 연성군 김로의 줄기. 김로는 생원으로 호군이 되고 조금 뒤에 첨슬 3사 우윤에 제수되고 임신년에 개국공신에 참여하여 대호군의 제수받고 여러 벼슬을 거쳐 지의정부사에 이르렀다. 졸한이 나이 62세였다. 3일간 철조하고 시후를 공경이라 하였다. 아들은 김영철, 김영륜이었다. 철조는 국상을 당하라 대신이 죽었을 때 임시로 조의를 정지하던 일 정조를 말한다. 태종치록 32권 태종 16년 10월 21일 경호 세번째 기사 개성군 이내의 졸기. 이내의 옛 이름은 내요. 자는 낙보인데 경주 사람이다. 아비는 우정은 이존호인데 전조 공민왕을 섬겨 신돈의 간악함을 논함에 말이 심히 간절하고 곧아서 왕이 크게 노하여 순군옥에 가두었다. 신돈이 그 도당에게 사주하여 국문하여 다스려서 장차 죽이려 하는데 이색의 거듭 구원함에 힘입어서 죽음을 면하고 장사 간무로 편출되었으나 근심하고 분개하여 병이 되어 죽었다. 신돈이 주사를 당하자 공민왕이 감동하여 깨닫고 이존호에게 성균 대사승을 정직하여 이내의 나이 겨우 10살이었는데 어필로 간신 이존호의 아들이라고 써서 특별히 전객 녹사를 제수하였다. 개해년 과거에 합격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우사의 대부에 이르렀다. 임신년 4월에 정몽주에게 당부하였다고 하여 곤장을 때리어 계림에 귀양 보냈었는데 이해 겨울에 사유를 입어 공주 석탄별읍에 거주하였다. 김현년의 상왕이 불러서 좌간의 대부를 제수하였다. 경진년 정월에 이내가 방간의 처족으로서 방간이 난을 꾸미고자 꾀하는 것을 알고 그 좌주 우현보에게 고하여 주상에게 전달하였다. 일이 평정되자 좌군 동지 총재로 발탁하여 추충 순이 좌명 공신의 호를 내려주었다. 을준년에 대사원이 되었는데 이때 종친으로 불법한 자가 있었으므로 곧 탄핵하여 아래고 잡아가두니 임금이 노하여 지평 이흡을 불러 힐난하고 꾸짖고 명하여 순군옥에 가두었다. 이내가 예골하여 간쟁하니 임금이 감동하여 깨닫고 이흡을 용서하였다. 여러 번 공조 판서에 전임하고 정해년에 좌빈객으로 세자를 따라 중국 조연하였고 무자년에 지의정부사 겸 판경승부사가 되었다. 이때 이르러 졸한이 나이 55세였다. 이내가 마음가짐이 단정하고 근신하고 몸을 행동하는 것이 겸허하고 겸손하고 일가에게 은혜하로 화목하고 사람을 신의로 접대하는 임금이 매우 예우가 심히 두터워서 서연의 일을 이내에게 위임하였고 이내도 또한 자임하였다. 그러므로 세자가 용자를 고치어 예로 대접하였다. 병이 심하여 세자가 친히 가서 살펴보았다. 부엄이 들리니 놀라고 슬퍼하여 따로 치부하도록 명하고 말하기를 부증 예장은 나라의 상전이 있다. 이것은 나의 사사부의이다 하고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하고 사신을 보내어 사죄하고 시호를 경절이라 하였다. 첩의 아들이 이직생이었다.
좌주는 고려 때 과거에 급제한 자가 사관을 일컫던 말로 평생 문생의 예를 행하였다. 은문이다. 태종실록 32군 태종 16년 10월 10일 경호 네 번째 기사 경사에 바친 은바리가 불량품으로 알려지자 공조 정랑 김고 등을 파직하다. 공조 정랑 김고 민서각 좌랑 김유공 강석덕을 파직하였다. 박조가 경사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천추절에 진헌한 은우 10개 중 3개가 녹이 나고 또 조금 붉은 빛이 있었는데 예부의 장주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은이 아니다 하기에 신등이 대답하기를 장마를 치른 때문이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더니 임금이 김유공이 감독하여 만들었다 하여 김고의 무리를 아울러 의금부에 가두고 모두 파직하였다. 장인 김생, 김영 등이 사설을 가지고 있던 하품으로 몰래 공조의 식품은과 바꾸어 관가를 속이고 거짓을 행하였으므로 율에 따라 장 100대를 때리고 가산을 정몰하였다. 육조에서 인하여 청하기를 매양 경사에 가는 행차에 지인과 상이언의 은의 품질을 아는 원리를 의주에 보내어 금은 기명을 다시 살핀 뒤에 발송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식품은은 가장 좋은 최상의 은을 말한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3일 심리 첫 번째 기사 도성수축 도감을 설치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3일 심리 두 번째 기사 청량현에서 흰 꿩을 바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3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일본국 객인이 대반야경의 인추를 청하니 종이를 만들어 인쇄하여 주다. 객인이 종이와 먹을 가지고 왔으나 그 종이가 경을 인쇄할 수 없었으므로 명하여 종이를 만들어서 인쇄하여 주었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5일 개유 첫 번째 기사 강원도에서 강무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5일 개유 두 번째 기사 내시별감을 보내어 가막과 양주 대탄의 신에게 제사 지내다. 신의 제사 지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5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상왕이 수원 등지에 가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박안신이 상왕의 거가를 수종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내시별감을 보내어 보계산의 신에게 제사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6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연천현에 머물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6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짐승을 많이 잡아 전사관에 명하여 사방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6일 갑술 네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원에게 강무할 때의 예에 의하여 말 한 필을 주다. 이원이 굳이 사용하였다. 임금이 강무할 때 병조판서에게 말을 주는 것은 예의다 하니 이원이 절하고 받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6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세자가 내이 빈소에 친히 제사하다. 잔을 드리고 제배례를 행하다. 세자가 이내의 빈소에 친히 제사하여 잔을 드리고 제배례를 행하였다. 처음에 세자가 아뢰기를 원컨대 이빈객의 빈소에 친히 전하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예 당연하다 하고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세자가 이내에게 치제하고자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임금이 여러 대언이 대답하기를 왕년에 길창군 권근이 죽었을 때 세자가 친히 제사했는데 권근은 스승이니 친히 제사하는 것이 의심할 것이 없지만은 이내는 빈객이니 비록 반드시 권근에 비할 것은 없으나 교훈을 받기는 맛 한 가지이니 제사한들 무엇이 혐의스럽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8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용담역에 머물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8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강원도 도관찰사가 말을 바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평경현 적산에 머물다 종묘에 사람을 보내어 잡은 짐승을 바치다. 평강양 적산에 머무르고 사람을 보내어 새를 종묘에 바치고 전지하였다. 전에 대신이 도성을 고쳐 쌓기를 청하기에 그 제조사, 부사, 판관 등 관원을 이미 구전하였는데 지금 강무로 인하여 순행하면서 살펴보니 풍년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참으로 실지 말이 아니다. 만일 명년 봄에 백성을 역사시킨다면 크게 불과할 것이다. 이것이 어찌 현재의 근무이겠는가. 더구나 성곽을 공고하는 게 하는 것은 마땅히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하여야 하니 마땅히 연변 갖고 우레성을 쌓고 왕도는 아직 천천히 하는 것이 가하다. 또 태조께서 도읍을 세우고 제도를 창안하였는데 무릇 궁궐, 창고, 조방, 행랑의 토목 역사가 내 때에 이르러 다 경영되었다. 기타 미비한 일은 내 자손에게 달려있다. 마땅히 빨리 경도에 사람을 보내어 각도에 행위하지 말게 하라. 구조는 산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 이조나 병조에서 임무를 청거하면 임금이 구두로 이를 승인하던 제도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9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조말생이 장인의 상을 당하여 비록 호종 중이나 분상을 허락하다. 조말생이 아뢰기를 지금 처부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으니 얘가 마땅히 복을 입어야 하나 이미 호종하였으니 돌아갈 수 없습니다. 청컨대 머물러서 대가를 따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불가하다. 비록 처부이지만은 이것은 또한 친근한 상사이니 빨리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2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몹시 안개가 끼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20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분수령 행궁에 이르다. 전흥 등이 지응을 잘못한 이 육의 죄를 청하다. 대가가 분수령 행궁에 이르렀다. 찰방 전흥이 등이 초론부사 이육이 지응을 잘못한 죄를 청하니 듣지 않았다. 지응은 벼슬아치가 공무로 출장하였을 때 그 소용되는 물건을 그곳에서 대어주던 것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20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상황이 황궁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21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안개가 끼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21일 기묘 두 번째 기사 하윤의 병을 묻기 위해 전이 판관 이현을 정평에 보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21일 기묘 세 번째 기사 경상도 현풍사람 이인길의 집소가 한 번에 암컷과 수컷을 낳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21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세자가 병을 칭탁하고 강을 받지 않다. 골문 밖으로 나가 매를 받다. 세자가 팔뚝에 매를 받치고 전문 밖으로 나가고 또 병을 칭탁하고 강을 듣지 않았다. 빈객대간에서 두세 번 강하기를 청하니 세자가 병으로 사절하였다. 장령 전직이 청하기를 상상께서 대간 한 사람에게 명하여 날마다 서연에 나오게 하신 것은 강하기를 청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세자의 말을 듣고 곧 물러가면 교지를 어기는 것이니 청컨대 조금만 강하소서 하니 세자가 두세 번 강하기를 청하니 내가 대단히 기쁘나 내가 병이 있으니 회복되면 저녁에 입직한 서연관과 더불어 복습을 하겠다 하였으나 저녁이 되어도 그대로 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10월 2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강풍이 불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2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진무에 능한 대옥은 조치에게 말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2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진산부 원군 하윤이 자신의 병세를 알리는 내신을 보내다. 상스는 이러하였다. 하윤이 후하게 성은을 입어 길에서 병이 없었으나 이달 12일에 예원군에 이르러 비로소 턱 위 오른쪽에 종기가 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13일 정평부에 이르러 이틀을 머물러
질침 100여 매를 쓰고 16일 함흥부에 이르러 정릉, 화령을 아련하고 이틀을 머물러서 또 질침 100여 매를 쓰고 19일에 도로 정평에 이르러 삼가 상은을 입어 특별히 내 선을 보내어 내 오늘 주시니 신이 병중에 지수하고 감격하였습니다. 22일에 또 내 일을 보내어 병을 묻고 구류하셨습니다. 신이 쇠하고 늙은 가운데 다행히 사명을 받았으니 병 없이 빨리 돌아가서 성녀를 번거롭게 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지금 종기의 형세가 점점 넓어지고 아파서 베개에 엎드려 신음하는데 내 이가 봉교하고 와서 치료하여 주니 신이 감격하여 목이 메어 말을 다하지 못하겠습니다. 좌군 도총재 하구가 가서 아비의 병을 시병하기를 청하니 영마를 주어 보냈다. 지수는 임금의 하사를 받음을 말한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2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철원 탁천에 머물다 강원도 도관찰사 및 경력에게 선물을 주다. 표리와 전무를 하사하고 경력 이명진에게 유의를 하사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27일 을 이후 첫 번째 기사. 환궁하다 경기도 도관찰사 및 경력에게 선물을 주다. 경기도 도관찰사 김분에게 표리를 경력 박안신에게 옷을 하사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27일 을 이후 두 번째 기사. 지난번 임금의 거둥시에 세자가 지송하지 않은 문제로 내시들을 처벌하다. 세자 우보덕 조계생을 불러 거둥하던 날에 세자가 나와서 지송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조계생은 중문에 늦게 열렸다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어째서 저 부를 잘 양성하지 않고 나라 사람의 세자를 보듯이 하는가, 다른 나라의 세자를 보듯이 하는가 하고 세자전 승전 환자 신덕회 소환 김순 조주 우적 등을 불러 장을 때려 집으로 보냈는데 신덕회만은 늙었으므로 장을 면제하였다. 세자에게 전지하기를 지난번에 너가 지송을 하지 않았으니 얘의 잘못이다. 이제부터 6아일의 대궐에 나와라 하고 또 서연 장무 사경 권맹손을 불러 묻기를 서연 재상은 내가 알지만은 보독 이하는 누구이냐 하였다. 권맹손이 이름을 열거하여 대답하니 전지하기를 세자의 심술은 바르게 하지 않고 다만 읽은 책장 수와 읽은 차례 수를 써서 아뢰는데 이제부터 이를 없애라 하였다. 전에는 서연관이 매양 아이를 당하면 읽은 책장 수와 읽은 차례를 써서 아뢰었기 때문이었다. 빈객, 병계량, 유백순 등이 예고를 하여 아뢰기를 지금 장무를 불러서 명하시기를 세자의 심수를 바르게 하지 못하였다 했는데 신등이 재주가 없어서 혼도를 시키지 못하니 저희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사부와 이사에게 명하여 혹은 5일 혹은 10일마다 윤차로 서연에 나와 효제 충신의 말로 세자에게 고하고 서연관으로 하여금 기록하여 계문하게 하소서 하고 병계량이 또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보득이 되어 하루에 2차례 진강하였는데 신이 다른 벼슬로 옮기는 뒤에는 근래 하루에 1차례 진강하였는데 이제부터 2차례 진강하도록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내 자식이 하나가 아니었나. 내가 장자는 장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나도 또한 부끄럽다. 이것은 하늘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하니 병계량이 대답하기를 하늘에 다만 맡길 수 없습니다. 청컨대 하루에 2차례 진강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린 자식이 아니니 이 일은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서연관이 스스로 하라 하였다. 병계량 등이 주상의 하교를 세자에게 고한 뒤에 서연관과 대관들이 들어와 중용을 진강하였는데 병계량이 말하였다. 성상께서 일찍이 이 학을 통하게 하라고 명령하였으니 청컨대 서연관과 더불어 강론하고 문란하소서. 지송은 백관이 임금의 출가를 배송함이며 저분은 배송함을 말한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27일 을 이후 세 번째 기사. 주 임금 등이 착호 갑사를 사청하는 것에 속은 경상도 도관찰사 이은 등을 파직하다. 이은 경력 은여림을 파직하였다. 처음에 주임기 공개손
등이 경상도에 가서 찾고 값사라고 거짓으로 칭하니 이은이 병조의 이문을 상고하지 않고 임의로 군마를 조발하여 주어서 상조에서 호랑이를 잡았다. 사건을 아뢰니 의금부에 명하여 억녀림을 체포하고 그 까닭을 물어 파면하고 주인기 등은 장 100대를 때렸다. 이은은 망령덕에 풍년이 들었다 하여 조를 거두는 것이 다른 도보다 배나더니 그 도가 원망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27일 을이후 네 번째 기사 대마도 화전법 만호 수조교고가 사람을 보내 예물을 바치고 대반야경을 청구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29일 정해 첫 번째 기사 하윤이 자신의 병세와 치료 상황에 관해 상서하다. 하윤이 운수가 쇠하고 복이 지나쳐서 사명을 받는 중에 병이 걸렸습니다. 삼가 상흔을 입어서 특별히 이 이현을 보내시와 치료하여 조금 차도를 얻었는데 요여로 서행하여 돌아가고자 하니 이현이 움직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풍한을 피하여야 한다고 경계하였습니다. 질침을 쓴 나머지 피를 인침을 써서 빼고자 하니 이현은 그런 말을 일찍이 듣지 못하였다고 저지하였습니다. 신은 거기 생각하건대 성은의 학문은 경과 권이 있으니 의술인들 또한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질침으로 피를 빼는 것은 비록 수백 개에 이르러도 해가 없으니 인침으로 피를 뽑는 것이 또한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또 인후의 종기 같은 것은 장차 막혀 기절하게 되면 반드시 인침을 쓰는데 오히려 해가 없는데 더구나 인후 밖의 종기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상자는 불쌍히 조찰하시어 늙은 의원 무리들에게 영을 내리어 질침으로 다하지 못하는 것을 인침으로 남은 피를 빼는 편도와 전에 경험이 있고 없음을 집이하여 적어서 제시하게 하여 여생을 보존하게 하소서. 또 상언하기를 이달 28일에 신의 자식 하구가 허가를 받고 병을 물으러 왔으나 놀라고 기쁜 것을 어찌 청량하겠습니까? 29일에 상언을 입어서 또 노이 양홍달을 보내와서 병을 치료하니 대개 치료하지 못한 것을 더 치료하게 한 것입니다. 또 신의 자식 하영을 와서 보게 하니 상언을 입은 감격을 정을 어찌다 말하겠습니까? 생각한데 내 이 두 사람이 계속하여 왔으니 감히 아울러 머무르지 못하겠고 또 이 헌이 온 지가 이미 7일이 지났고 그 치료 증음하는 방법을 신이 데리고 온 방민과 함길도 교유 한보지가 대강 전하여 배웠으니 자식 하구와 함께 돌려보냅니다. 신은 거기 생각하는데 신이 쇠하고 병든 가운데 상은이 조첩함을 입어서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상자는 불쌍히 여겨 조찰하소서.